하루 한 30분 정도라도 걸어주시고요. 하루 한 7시간 정도는 꼭 주무셔 주시고요.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이 드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질병이 더 잘 발병이 되는가도 있었는데, 욱하고 내지르시는 분들이 뇌출혈이라던가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뇌혈관 질환 쪽에 발병률이 조금 높았다라고 하고요. 좀 참고 스트레스 발산을 못하고 담아두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암 쪽 발병률이 더 높았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청수입니다. 저는 두 아이를 출산한 뒤 21kg를 직접 감량해봤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다이어트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체질과 생활습관에 맞춘 감량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몸무게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감량과 유지를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암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먼저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는 게 급격한 체중 감소예요. 얼만큼 많이 빠지는 거냐면은 최근 6개월 동안 10kg가 내가 특별히 짚히는 원인이 없거나 다이어트를 안 했는데도 빠졌다. 그러면 암이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 말고도 어딘가에서 출혈이 생긴다. 토했더니 피가 나온다. 내지는 변에 피가 보인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징후고요. 어딘가에 덩어리가 만져진다. 내지는 피부색이 변화했다. 기침이 너무 오래 간다.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등이 아프다. 이런 특징도 있고요. 간암 같은 경우에는 황달도 있을 수 있고 소화불량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항암 음식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마늘하고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능력도 뛰어나고요. 면역력도 강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카레에 많이 들어있는 강황도 염증을 좀 억제시켜주고요. 녹차도 카테킨이 풍부해서 암에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또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라이코펜으로 전립선 암을 예방해줄 수 있고요.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주는 역할은 버섯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또 들기름이나 해조류 같은 경우도 염증을 억제해주는 역할이 있고요. 근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연식으로 드시는 게 중요해요. 과하게 가공이 되면 될수록 암에는 좋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대장암과 위암이 대표적이에요. 소화기 암 쪽이죠. 이제 맵고 짠 음식을 먹는 습관, 김치, 절임류 음식을 많이 드시기 때문인데요. 평소에 맵고 짠 음식, 탄 고기, 절임류 이런 음식이 위험 요소고요. 반대로 식이섬유와 발효 음식을 드시는 것은 좋습니다. 예방 효과가 있어요. 먼저 이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건 흡연이 있고요. 과도한 음주가 있겠고요. 과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사실은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도 평상시에도 자연적으로 하루에도 몇 개씩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걸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을 때는 얘네들을 하나하나씩 처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 몸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그 암세포들이 자연 발생된 걸 처리해주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 이제 암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내 몸을 충분히 쉬어주시고 내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 하루 한 30분 정도라도 걸어주시고요. 하루 한 7시간 정도는 꼭 주무셔 주시고요. 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지 않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저희가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질병이 더 잘 발병이 되는가도 있었는데, 조금 욱하고 내지르시는 분들이 뇌출혈이라던가 이제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그 뇌혈관 질환 쪽에 발병률이 조금 더 높았다라고 하고요. 좀 참고 스트레스 발산을 못하고 조금 담아두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암 쪽 발병률이 더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제 암 환자분들을 재활 도와주는 한방병원에 근무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 환자분들이 하나같이 다 좀 너무 착하시고 다 이제 받아주시고 다 이제 엄청 뭐라고 할까요? 되게 인고의 여성상인 분들이 되게 그런 분들만 다 모여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들 착하고 다들 참아주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발산시켜주시고 스트레스도 좀 해소시켜주시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한방병원에서 일할 때 이런 사람들 성격 이런 것도 이게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내지르는 막 화 잔뜩 내는 사람들은 뒷목 잡고 쓰러지는 병들, 뇌출혈 이쪽이 많고, 참는 사람들이 잔잔히 오래 꽁하니 담아놓고 약간 속에다 이제 내가 혼자 썩어서 굶어 터지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죠. 암 환자분들 성격 되게 좋으세요. 되게 항상 가면은 일반 환자분들보다 특히 뭐 유방암 이런 때 가면은 되게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아유 너무 힘들죠 뭐 이러면서 도닥도닥 해주시고. 근데 막상 그런 분들 모아놓으면은 정말 성격이 달라요. 그 사람의 성격이 달라요. 그 환자분들을 모아놓으면 중풍 쪽은 막 성격 엄청 급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고, 암 환자분들 쪽은 다 되게 유순하시고 한 분들이 많고.
초기암은 완치율이 80%쯤 된다고 해요. 근데 발견이 늦으면 그만큼 늦어질수록 치료 가능성이 급감하고요. 정기 검진이 사실 제일 좋죠. 평소에 내 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체중이 6개월 동안 10kg 이상 빠지지 않는가, 아니면은 피부 색깔이 갑자기 변하지 않는가, 혹시 좀 어디 덩어리가 만져지지는 않는가, 한 번씩 정기 점검을 해주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암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병동에 있어 보시면서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공통점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장기간 누적된 스트레스가 굉장히 상당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서 하루 종일 있다 보면은 환자분들하고 되게 친해져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은 내가 이래서 암이 걸렸어요 이렇게 이제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들 사연이 있다만큼씩이에요. 그래서 다들 뭔가 큰 스트레스원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고, 내 몸을 챙길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불편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또 아니면은 내가 나에게 그렇게 강한 스트레스원이 되는 거는 관계를 끊어내시거나 그 사람을 치워버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한은 계속 이렇게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외부의 입장에서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나에게 해가 되는 관계는 과감히 차단을 하시는 것도 좋고, 또 몸에 좋은 거 드시면서 산책도 좀 해주시면서 내 몸을 좀 위한 시간을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그렇게 달리면 뭐해요, 일찍 죽으면 끝인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 번은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저랑 나이가 똑같은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인턴을 한다고 잠도 당연히 못 자거든요. 모든 건강에 해로운 건 다 하고 있어요. 기억이 나는 게, 어떤 환자분이 자기가 아침마다 피가래가 나오신대요. 근데 속으로 저는 생각을 한 게, 저도 매일 나와요.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저도 아침마다 피토하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알겠습니다라고 체크를 하고, 잠은 진짜 뭐 하루에 서너 시간씩 매일매일 그렇게 자고, 또 이제 군기 잡는다고 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면은 얼마나 몸이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지내다가 사람들이 거기 오면, 그 전까지는 되게 이런 식으로 살던 사람들이 거기서 되게 반성하는 순간, 그리고 죽어가는 순간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이제 저랑 동갑인 환자분도 저한테 얘기를 하시기를, 선생님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이 나이에 지금 여기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한 건데 너무 나를 극한으로 몰아치는 건 좋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인 것 같아요. 막 있다 보면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환자분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환자분들이 어딘가 아파서 한의원에 오시잖아요. 그럼 얘기를 해보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하게 있으시고요. 다들 그게 뭐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저한테. 막 들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어머니부터 해서 가족관계, 뭐 아버지와의 문제, 아니면 직장 상사와의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너무 내가 모든 순간에 다 참고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결국 폭발하고, 그게 내 몸 내부에서 그렇게 되든지 바깥으로 되든지 언젠가는 한번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지내는 게 나에게 엄청난 고통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관계에선 한 발 물러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직장에서 나와서 이 직장에서 내가 이 사람하고 이제 지내면서 그렇게 힘들게 보내지 않아도 다른 직장에서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결국 그 환자분은 부모님과 연을 다 정리하고 나를 이제 등본상에서 보지 못하고 완전히 차단을 한 후에야 병이 괜찮아지신 분들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라고 말로만 하는 거는 되게 쉽지 않고, 그 관계를 좀 쳐내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분들도 실제로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괜찮아지고 그러는 분들. 평생을 앓았던 불면이 이제 괜찮아졌대요. 어떻게 해요? 하니까는 시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이런 경우들도 있고. 결국은 그러니까 나랑 너무 밀접한 관계니까 내가 마음 먹어서 스트레스 안 받아야지 라고 하면은 끝날 관계면 병원까지는 안 오는데, 그런 거니까 몇십 년을 안고 살다가 아파서 오는 거죠. 저는 조금 스트레스에 취약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몸이 체력이 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고 하잖아요. 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침을 똑같은 사람을 놔도 그날 내 몸 컨디션에 따라서 느끼는 통증이 다르게 느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육체적인 운동을 해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워주면 정신적으로도 단단해지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도 맨날 똑같은 환자분들 맨날 똑같은 침 자리 눕는데 본인들이 알아요. 오늘은 왜 이렇게 더 아프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전날 잠 제대로 못 잤거나 최근에 되게 과로했거나 그러신 경우들이죠. 이제 저희가 상처가 나게 돼서 거기에 감염이 돼가지고 고름이 생기는 거, 이런 걸 급성염증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이제 특별히 어디 감염이 되거나 상처를 통해서 외부 균이 유입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조금씩 염증 물질이 생성되는 거를 만성염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조금 각광을 받게 된 개념이고요. 이제 특별히 어디가 막 감염이 되거나 하진 않았는데 전신적으로 염증 물질이 조금씩 생겨나서 얘네들이 몸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불편한 반응들을 일으킨다고 해요. 전신적으로 요거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CRP 검사 같은 걸 해서 염증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만성적으로 좀 피곤하신 분들은 내 몸에서 제대로 염증을 좀 제거를 해주고 염증의 생성이 더 이상 되지 않게 막아주는 식습관을 유지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사실 해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운동 조금 해주고요. 자연식 많이 드셔주시고요. 너무 달달한 음식, 가공식품이나 짠 음식, 술 이런 거 줄여주시면 그게 다예요. 그래도 조금 더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뭐 추천해 드려 본다고 하면은 강황이나 생강, 마늘 이렇게 좀 싸한 음식들 아니면 블루베리라던가 브로콜리, 녹차류 이런 채소 과일류, 고등어나 연어 같은 오메가3 지방산,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 이런 것들이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식 식습관이라고 하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되게 놀라는 점이 밤에도 거리가 환하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밤에까지도 바깥에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먹는 것도 많고 또 배달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배달 음식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게 요즘 한국인들의 식단의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과식하게 되고 늦게 먹게 되고 짠 음식 먹게 되고 이제 달달한 음식 먹게 되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한국의 전통 식단에도 조금 김치라던가 아니면 절임류, 장아찌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짠 음식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짠 반찬이나 국물 위주로 드셔주시는 걸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먹고 거기다가 이제 국물에다가 뭐 국수 끓여 먹던가 또 칼국수 먹고 나서 거기다 밥 비벼 먹던가 이렇게 탄수화물 더하기 탄수화물 이렇게 드셔주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얘네들만 그렇게 먹다 보면은 결국 얘가 내장지방으로 쌓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단백질, 고기류라던가 야채류를 꼭 같이 드셔서 갑자기 혈당이 확 오르는 걸 방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암을 부르는 생활 습관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아서 내가 밤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이제 신체 활동도 제한돼서 운동도 안 해서 몸이 활력 있게 될 기회까지 없는 거, 요게 이제 암을 부르는 생활 습관이 아닐까 싶네요. 우울증 내지는 그걸 보고 저희가 기울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히나 젊은 여자분들은 생리 직전에 생리전 증후군이 굉장히 심해지시는 분들이 있고요. 가슴이 빵빵하게 부풀어서 그 느낌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보고 저희가 유방창통이라고 하는데 이제 간울기체라고 해서 간이 우리 몸에서 기운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는 걸 보고 얘기를 하고요. 정체된 기운을 돌려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강제로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가벼운 운동이라던가 발산시키는 것도 좋을 수 있고요. 가장 흔하게 추천드릴 만한 방법은 귤 껍질 있죠. 요걸 한약재로는 진피라고 하거든요. 귤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요거를 끓여서 차처럼 만들어 드시면 요게 진피차예요. 그래서 얘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시고요. 기울 때문에 답답하고 꽉 막혀있는 증상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향부자, 시호 이런 약재들도 한약에서는 많이 쓰이긴 하는데 그래도 귤 껍질이 가장 구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가슴에 있는 한복판에 여기에 저희 가슴에 여기 빗장뼈 있죠. 여기 한복판을 누르면 아프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저희는 요거 보고 스트레스 유무를 판단을 하거든요. 단중이라는 혈자리인데요. 많이들 아프실 거예요. 여기도 사실은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꼭 이렇게 참고 항상 여기만 이렇게 힘을 잔뜩 주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 경결이 생겨서 아픈 느낌이 좀 드실 수 있어요. 수시로 좀 눌러서 풀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가슴 한복판에 여기에. 요거는 한의학적 개념에서는 단중이란 혈자리를 얘기를 하고요. 이제 양방에서도 여기 있는
흉골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여기가 스트레스 받았을 적에 과긴장되기가 굉장히 쉬워서 틈틈이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좋아요. 가운데가 아픈 자리들을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 좋아요. 왜 아프냐면 근육 안에 이제 경결점들이 생겨 있는 건데 얘를 찌부시켜가지고 좀 펴주고 깨트려줘야 돼요. 조기 발견은 사실은 가장 큰 건 가족력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에 가족분들이 암 기왕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신경 쓰고 정기검진을 꼼꼼하게 받아주시는 게 좋고요. 식사할 때 조금 더 자연식 위주로 드셔주시는 거, 너무 바깥에서 사 먹는 음식보다는 집에서 조리한 가정식 위주로 드셔주시고, 한 번씩 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명상도 해보시고 산책도 해주시는 거, 좀 삶의 여유를 가져주시는 거, 이게 참 어렵긴 한데 이게 추천드릴 만한 방법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았다, 긴장을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때 승모근의 긴장을 풀어주면, 여기 긴장을 풀어주면 마음의 긴장도 풀어지거든요. 이쪽을 조금 마사지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심호흡을 하는데 숨을 들이쉬는 시간보다 내쉬는 호흡을 2배 이상 길게 해보시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5초 동안 숨을 들이쉬었다가 한 10초 동안 후 내쉬는 식으로 들이쉬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길게 하시게 되면은 좀 더 마음이 이완되시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 심해가지고 불면 있으시고 좀 불안증 있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말씀드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